안녕하세요. 파이프트리 캔버스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군집 분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K-민즈 클러스터링에 대해 학습하였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또 다른 군집 분석 알고리즘인 병합 군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병합 군집에 대해 배워보기 앞서 먼저 용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층적 군집이란 데이터들을 가까운 집단에서부터 순차적, 즉 계층적으로 묶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계층적 군집을 시각화하는 도구가 덴드로그램입니다. 아래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덴드로그램은 트리 구조로 군집 관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덴드로그램에서 가지의 길이는 합쳐진 군집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여기 보이는 덴드로그램에서 가지의 길이는 클러스터의 개수가 3개일 때 가장 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클러스터가 3개로 될 때 먼 거리의 데이터 포인트를 모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클러스터가 3개로 표현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앞선 용어 정리에서 계층적 군집은 데이터들을 가까운 집단에서부터 순차적, 계층적으로 묶어나가는 방식이라고 했었죠. 이런 계층적 군집은 군집화 순서에 따라서 병합 군집과 분할 군집으로 나뉩니다. 병합 군집은 주어진 데이터에서 개별 데이터 하나하나를 독립된 하나의 군집으로 가정하고 이들을 특정 알고리즘에 병합해서 상위 단계의 군집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상위 단계의 군집을 또다시 병합해서 최종 데이터 전체를 하나의 군집으로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병합 군집은 각 포인트 하나를 하나의 군집으로 지정하고 가장 비슷한 두 군집을 합쳐 나가는 알고리즘으로 작은 군집들이 모여 큰 군집을 이루는 계층적 구조입니다. 즉, 군집화하기 전에는 최초의 데이터 개수만큼 군집이 존재하지만 군집을 합치면서 최종 하나 또는 내가 정한 군집수만큼 군집을 이루게 됩니다. 분할 군집은 병합과 반대로 데이터 전체를 하는 군집에서 시작해서 개별 데이터들로 분리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오늘 병합 군집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병합 군집의 군집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개체들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거리 행렬로 표현합니다. 이때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거리가 가까운 개체들 간의 군집을 형성해야 하는데요. 1단계에서 거리 계산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예시에서는 A와 E가 1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저희는 A와 E를 하나의 군집으로 묶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A와 E가 군집으로 묶였다면 다시 거리 행렬을 갱신해야 합니다. 최종 관측지가 없을 때까지 첫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를 반복 수행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이번 예제를 쭉 살펴보면 3단계에서 갱신한 행렬 중 C와 D가 거리가 3으로 가장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C와 D를 하나의 군집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거리 행렬을 갱신하고 가까운 거리의 개체들을 다시 군집으로 형성합니다. 이번에는 A와 E, C와 D가 7로 가장 가깝기 때문에 A, E와 C, D를 하나의 군집으로 합쳐야겠죠? 또다시 행렬을 갱신하고 군집을 형성하면 더 이상 군집화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최종 덴드로그램을 보고 우리는 2개의 군집을 나누었을 때, 3개의 군집을 나누었을 때, 4개의 군집을 나누었을 때 어떻게 군집화가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군집화 과정에서 살펴보기로 하였던 거리 측정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병합 군집은 K-민즈 클러스터링과 달리 각각의 데이터들의 거리를 단순히 계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군집이 형성된 이후에는 군집과 군집 간의 거리 또는 데이터 포인트와 군집 간의 거리를 구하여야 합니다.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한 방법은 최단연결법, 최장연결법, 평균연결법, 중심연결법, 워즈연결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최단연결법은 군집 간 최소 거리가 가장 짧은 두 군집을 합치기 때문에 노이즈나 아웃라이어에 민감합니다. 당연히 노이즈나 아웃라이어가 있게 될 경우에는 다른 군집으로 묶여 결과가 달라지겠죠? 최장연결법은 군집 간 최대 거리가 가장 짧은 두 군집을 합치기 때문에 노이즈나 아웃라이어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평균연결법의 경우 군집 간의 평균 거리가 짧은 두 군집을 합치기 때문에 최단연결법에 비해 노이즈나 아웃라이어에 덜 취약합니다. 중심연결법은 군집의 중심 간 거리가 가장 짧은 두 군집을 병합합니다. 마지막 거리 측정 방식인 워즈 연결법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리 측정 방식으로 데이터들을 병합하는 각 단계에서 정보 손실을 군집의 평균과 데이터 사이의 오차 제곱합으로 측정하여 군집 간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군집을 형성합니다. 즉, 오차 제곱합의 증가량이 가장 작아지는 방향으로 군집을 생성하게 됩니다. 아래 수식에서 데이터의 총 개수가 m, k가 현재 단계의 군집 수, k개의 각 군집에 ni개의 데이터가 있다면 맨 처음 데이터들은 각각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니까 모든 SEI, 즉 오차 제곱합은 0이 되겠죠? 그 다음 군집을 형성해 나갈 때마다 평균이 이동하게 되니까 이제 군집 병합으로 인한 정보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워즈 연결법은 이 정보 손실이 작은 방향으로 군집을 형성합니다. 이처럼 군집 내 분산을 가장 작게 증가시키는 두 클러스터를 합치기 때문에 크기가 비교적 비슷한 군집이 생성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n단계에서 각각 군집 A와 군집 B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때 군집 A의 각 데이터와 평균 거리의 제곱을 임의로 계산하기 쉽도록 5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동일하게 B도 계산하기 쉽도록 평균과 데이터 간의 거리의 제곱을 1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n 플러스 1 단계에서 우리는 군집 A와 군집 B를 병합할 예정이라고 가정을 하면 병합되었을 때의 평균과 각각 데이터 간의 거리는 당연히 더 머니까 20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도 임의의 값입니다. 그럼 예시 2 같은 경우에는 n단계에서 당연히 동일한 A 군집과 B 군집이기 때문에 각각 평균과 데이터 간의 거리의 제곱은 5와 10이겠죠? 하지만 1과 다른 점은 군집 A와 B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n 플러스 1 단계에서 이번 예시에는 평균과 데이터 간의 거리의 제곱이 17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임의의 값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오차 제곱의 증가량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20-5 플러스 10만큼이 오차 제곱 합의 증가량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17-5 플러스 10만큼이 오차 제곱의 증가량입니다. 즉 1번 같은 경우에는 5만큼이 오차 제곱 합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2가 오차 제곱 합의 증가량입니다. 따라서 워즈 연결법은 2번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병합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병합 군집을 할 경우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하이퍼 파라미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로 3가지 정도 들 수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는 거의 군집의 수만 결정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먼저 군집의 수의 경우에는 병합 군집의 종료 조건입니다.
앞서 배운 덴드로그램을 통해 군집의 수를 결정하면 해당 군집 수만큼 병합이 됩니다. 그 다음 군집 간의 거리 측정 방법은 앞서 배운 것과 같이 5가지가 있는데요. 참고로 사이클론에서는 중심 연결법은 지원하지 않지만 무튼 이 연결 방법들 중에서 대부분 워즈 연결법이 가장 잘 맞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가끔 한 군집이 다른 군집들보다 유독 속한 데이터 수가 많을 경우에는 평균 연결법이나 최장 연결법이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체 간의 거리 계산 방식은 이전 강의에서 거리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 코사인 거리나 맨하탄 거리 등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유클리디언 거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워즈 연결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클리디언 거리로만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병합군집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병합군집의 장점은 K-민즈 클러스터링과 달리 군집의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구할 때 군집의 수를 정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K-민즈 클러스터링의 군집의 수는 초기 중심점의 수입니다. 즉, 군집의 수가 정해진 상태에서 군집화가 진행됩니다. 반면 병합군집은 군집의 수가 종료 조건입니다. 즉, 군집의 수를 몰라도 군집화가 진행될 수 있으며 우리는 종료할 조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앞서 덴드로그램에서 보았듯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 K-민즈 클러스터링과 달리 초기 값을 무작위로 초기화하지 않기 때문에 K-민즈 클러스터링의 중심점의 시작 위치에 따라 군집이 묶이는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합 군집의 단점은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한 번 병합된 군집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또 K-민즈와 동일하게 거리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복잡한 형상의 데이터 세트는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병합군집은 덴드로그램 덕분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퓨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덴드로그램으로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군집 간의 거리 측정 방법 중 최단 연결법의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와 아웃라이어에 취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거리 계산 자체는 단순하지만 병합 단계별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산 비용이 높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집 분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K-민즈 클러스터링과 병합 군집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K-민즈 클러스터링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군집의 수, 군집 중심점의 좌표 지정 방식, 최대 반복 횟수 등이 있고요. 병합 군집 같은 경우에는 군집의 수, 군집 간 거리 측정 방법, 개체 간 거리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군집의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도넛 모양과 달 모양 데이터 분포에 대해서 각각 군집의 결과를 비교해 볼 텐데요. K-민즈 클러스터링의 경우에는 서로 가장 먼 중심점에서 시작을 하고 모든 군집의 반경이 똑같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군집 중심 사이의 정확한 경계를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도넛이나 달 모양 같은 복잡한 분포에서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이 분포를 보고 구별을 한다면 도넛 모양 같은 경우에는 작은 원과 큰 원으로 구별을 하고 달 모양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달과 아래에 있는 달로 구별을 했겠죠. 즉, 다시 보면 K-민즈 클러스터링은 제대로 된 분류를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합 군집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분별을 할 수 없는데요. 병합 군집은 가까운 개체 간의 군집을 형성하기 때문에 도넛 모양 같은 경우에는 작은 원 하나와 그 원과 가까운 큰 원의 일부도 함께 같은 군집으로 묶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복잡한 분포에도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군집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